돈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급락의 아픔을 겪는 뉴스인데 돈 되는 뉴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비보존의 임상 3A상 실패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임상은 또 한 번 재개는 됩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다시 한번 임상 3B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일단 그 비보존 같은 경우가 지금 KOTC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9.9% 그러니까 하한가를 기록 중인데 지금 하한가 잔량이 14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아까 보니까 9천여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잔량이 하한가 잔량이 140만 주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한 며칠 동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올해 비보존 같은 경우는 이런 임상 기대감 때문에 아직도 지금 78.5%가 지금 연초 대비 상승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연중 최저가였던 16,650원까지 아직도 갭이 좀 많이 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비보존의 그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상승한 종목들이 이제는 비보존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이제는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줄 때 이제 할증이 아니라 이제 할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회 상장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급등 후에 지금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루미마이크로 자체만 보고는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보면 2년 연속으로 별도 기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은 결국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4년 연속 그 영업 손실을 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편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9억 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말고 그 영업 말고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적자였고요. 그리고 올해도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1,900억 정도 넘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실적 대비는 고평가 영역에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다른 이제 제가 맨날 분석해드리는 기술적 추세는 일단 급등을 한 경우에서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구간에 위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주 내로 하락 전환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고요. 또한 수급까지 살펴보면 어제까지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매도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 매수가 나오면서 한 달 누적으로 플러스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만 순매수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결국 보면 지금 그 비보존의 주가가 지금 추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그렇다면 투자 등급은 이제 5등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보존의 주가가 좀 하락을 멈추고 좀 횡보하거니 아니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는 하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일 내년에 그 3월 말 기준으로 그 2019년 영업이익이 별도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확정이 된다면 매수 가능 종목으로 또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보존의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 있고요. 루미마이크로는 비보존이 우회 상장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시장에서 거론됐던 종목인데요. 분석 들어봤습니다. 등급은 얼마일까요?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5등급이고요. 5등급. 네, 그러니까 매수하기 좀 어려운 등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비보존에 대한 기대감이 제거되는 할인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하고 있고요. 비보존 관련주 가운데 루미마이크로 알아봤습니다. 낙폭이 과대하고 바닥을 잡은 이후에는 또 일시적인 반등의 구간까지 예상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베스트 2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관세 이슈들 올 한 해 내내 들으셨을 텐데요. 뭐 새로운 영역이 생기거나 하면 또 세금을 매기게 되는 유럽에선 디지털세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암호화폐 세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을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가 뭐 과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그런 기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 암호화폐를 거래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거래는 뭐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암호화폐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들께서 이제 이탈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대상을 변경하면서 매매를 계속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 그 투자자들 중에서 만일 주식으로 투자 대상을 바꾼다면 저는 뭐 이제 중시에는 일부이겠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키움증권을 선택을 했는데 이 기사만 국한해서 본다면 키움증권이 증권주에서는 좋다라는 말씀이고 뭐 전체 증권주 내에서 키움증권이 좋다라는 거는 뭐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키움증권 일단 3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네. 일단 다른 증권사 대비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49.1% 증가한 4,311억 원이고요. 순이익은 69% 증가한 3,266억 원의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사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강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재료를 할 수 있겠는데 주식시장 강세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각종 경제 지표들이 올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소폭이나마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네. 달러와 약세에 따른 그런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가 있다. 여기에 또 내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네.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움직임, 변동성이 있는 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84억 원 누적 순매수, 기관이 97억 원 누적 순매수를 해서 양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 보면 11월 하순에 지금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된 이후에 한 달여 동안 꾸준히 지금 우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세도 좋다. 그리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볼 때 투자 등급은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다. 2등급이면 제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건데 네. 1등급도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내년 이익은 소폭이나마 올해 대비 좀 줄어들 수 있는 걸로 나타나서 제가 볼 때는 2등급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는 현재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내년 예상 주당 순자산 수준인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3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내용들을 내포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이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쪽이 좀 위축되거나 또 지금 부동산도 세금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된다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올 것이다. 사실 금기 같은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시죠? 이게 진짜 가능할까? 조금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 외부에서는 좋게 또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참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증권 업종 자체가 유동성 한번 좀 오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눌려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올 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따라서 암호화폐 쪽, 부동산 쪽 안전자산으로 움직였는데요. 좀 이쪽이 위축된다면 달러와 약세와 함께 기저효과 또 정친 테마의 움직임과 함께 키움증권이 부각될 수 있겠다는 의견 2등급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내년 관세 인하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한 쪽에 품목들이 눈길을 끌고 있네요. 어떤 쪽을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세 인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로 좀 좁혀서 좀 봤는데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그나마 지금 밸류에이션 상이라든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SKC를 골라봤습니다. SKC의 투자 포인트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KCFT를 인수하는 걸로 인해서 내년 연결 실적이 대폭 증가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KCFT는 이제 KCF 테크놀로지스의 약자인데 옛 LS 엠트론의 그 동박사업부와 방막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리튬이온 배터리 필수 소재인 동박과 디스플레이용 방막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지형 동박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뭐 마켓시어가 한 15% 되는데 이에 따라서 예상 기업 가치도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지금 SKC가 1조 2천억 원에 100% 지분을 인수를 해서 내년 1분기에 지금 마무리 예정인데 지금 KCFT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이상 전망되는 그런 상당히 좀 양호한 회사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를 연결 실적으로 잡아서 내년에 SKC 영업이익이 57.3% 증가한 2,689억 원, 순이익은 118.7% 증가한 1,986억 원으로 현재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내년 주당 순이익이 한 4,100원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가가 주가가 지금 한 49,500원 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PER로 따지고 보면 내년 예상 실적 기준 12배 정도 수준으로 이게 뭐 높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대표인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비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포스코케미칼 22배, 에코프로비움이 18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거에 대비하면 매우 저평가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추세가 7월 초순에 일단 상승 전환이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한 도중에 한 차례 눌림목을 줬지만 그때도 추세는 훼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 재상승해서 이제 2017년 고점인 56,600원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일단 최근 한 달 누적으로 기관이 41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뭐 한 4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만 지금 34억 원 순매도로 일단 매수 주체는 기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보면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상 저평가이고 여기에 뭐 실적 성장도 상당히 예상되면서 기술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저는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네. 만일 외국인까지도 크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저는 1등급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드린다면 매수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69,000원, 손절가는 44,500원. 목표가는 내년 EPS에 한 17배 정도 적용한 수치고요. 손절가는 30주간 이동평균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뭐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손절폭도 조금은 확대해서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저효과에 따른 내년 실적 개선 예상 이 가운데서도 실적이 높은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KCFT 인수 효과가 있을 SKC 2등급 받았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